손흥민을 두고 동료 선수들의 귀여운 신경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리그 개막 후 10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승점 26점으로 리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 그러니까 수전공전에서 후배 존슨은 교체로 투입돼 손흥민의 골을 도왔습니다. 후반 21분 사라가 후방에서 넘겨준 공을 존슨이 좌측면에서 머리로 메디슨에게 연결했고, 메디슨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존슨에게 다시 내준 겁니다. 존슨의 패스를 손흥민이 발을 갖다 대며 골망을 흔들었고요. 토트넘은 비록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했지만 결국 손흥민의 골을 지켜내며 2대1로 승리했죠. 여기까지가 이날의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흥미로운 일은 경기 뒤 일어났는데요. 소니를 보좌해 골을 만들어낸 존슨은 어지간히 신났는지 경기 후 즉시 SNS에 손흥민과 함께 찍힌 사진을 게시합니다. 존손이라는 문구를 남기면서 말이죠. 자신의 이름에서 존과 손흥민의 손을 합친 건데요. 갑자기 메디슨이 도저히 이런 도발에 참아주지 못하겠다는 듯 댓글을 남깁니다. 훌륭한 어시스트였고 임팩트도 있었다. 하지만 남긴 글에 대해선 생각해봐라 히히히 라고 말입니다. 너무 귀엽고 재미난 모습입니다. 팀 내 에이스이자 사랑받는 주장을 독차지하기 위한 어린 선수들의 애교가 묻어나와 팀 내 분위기가 어떤지 그대로 읽히는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한편에서는 연전연승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지만 반대쪽 그늘에는 여전히 미련 가득한 다이어와 반전 포기한 요리스가 있습니다. 이들의 근황을 보고 있다 보면 괜히 마음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처참한데요. 오늘은 바로 토트넘 내 대조되는 분위기에 대해 찐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먼저 메디슨은 잘 알아도 존슨에 대해서는 다소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존슨도 이번 여름 처음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인물입니다. 지난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빠른 발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며 준수한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번 시즌 3라운드까지는 노팅엄 소속으로 뛰며 공격을 이끌었는데 이후 토트넘으로 이적하며 대형 구단의 첫 경험을 신고했죠. 존슨은 아스널전에서 첫 선발 경기를 치렀는데요. 부상이 의심돼 교체됐습니다. 그렇고 그랬던 먹튀가 되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했지만 결국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9라운드 풀럼전에 복귀했죠. 그리고 지난 팰리스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며 포스텍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첫 어시스트가 손흥민과 만들었다는 점에 특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예 소니와의 사진으로 박제를 해버렸으니 말이죠. 이처럼 메디슨과 존슨 등 토트넘은 이번 시즌 계획하지 않았던 리빌딩을 빠르게 성공시킨 모양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 내내 손흥민을 향해 악담하고 소리 지르고 수비에 가담하려 괴롭히던 요리스를 대체한 젊은 골키퍼도 최고의 영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요리스는 토트넘에 많은 기여를 했던 레전드 선수였습니다. 10년 넘게 토트넘의 골키퍼로 활약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선방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시즌엔 부상으로 이탈하는 시간도 늘었고 결국 주전에서 밀어낸 비카리오 활약상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10월 3경기에서 단 한 골만 내줄 정도였죠. 후속 포워드닷컴에서 선정한 EPL 10월 이달이 팀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선방했으니까요. 그런데 BBC를 비롯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카리오도 손흥민 찬양가를 부릅니다. 이적생들의 손흥민 찬송가가 대단하다 싶은데요. 당장 BBC는 지난 경기가 끝나고 비카리오의 선방에 주목하며 먼저 손흥민과 인터뷰합니다. 소니는 우리가 득점하기 전 비카리오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우리는 뒤처졌을 것이다. 이 경기에서 뒤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난 경기처럼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 상대편의 역습이 시작되지만 사실 이런 위협적인 공격에도 나는 마음이 편하다. 비카리오의 선방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임 선수들의 길을 살려주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 발언이 있는지 몰랐던 비카리오도 이어진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손흥민이 넣은 골을 보고 마스터클래스급 명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론 경기장 뒤에서 볼 때 이런 멋진 모습을 나 혼자 보고 있어도 되나 싶다. 토트넘 최후방에서 보니 진짜 축구라는 이름의 마스터클래스급 명작골은 손흥민의 골이었다. 서로 정확한 패스를 전한 이후 손흥민이 적절한 공간을 파고든다. 공을 잡고자면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절대 놓치지 않는다 라고요. 이어 토트넘 구단에서 연습 중에도 비카리오는 손흥민의 위력을 늘 실감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한 훈련 장면에서 손흥민의 가마차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비카리오가 찍히기도 했죠. 그런데 그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왔다는 한 영국 축구팬은 비카리오가 완벽한 골키퍼로 평가받는 이유는 손흥민을 닮은 인성 때문이다 라고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비카리오는 지난 시즌 요리스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고도 덧붙였죠. 마치 토트넘 영입 면접에는 인성질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봐도 겉으로 드러난 몇몇 일화만 봐도 다 티나는 그런 모습들에서 읽히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리스와 달리 비카리오는 최전방 공격수에게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고 남 탓을 하지도 않고 로메로가 자책골을 넣었을 때 나무라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독여줬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카리오의 겸손한 태도와 성실함도 소니를 닮았다며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지금 토트넘에 딱 필요한 선수라고도 했죠.
이런 성품은 소니를 비롯한 주장단 그리고 팀의 분위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도 덧붙였고요. 반면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10년간 선방하는 모습만 보여줘 든든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인성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는 병이 많은 인물이긴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공격수인데도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두 차례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벤제마 왕따 주동자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커리어로는 뛰어난 골키퍼임은 틀림없지만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이는 비카리오와 대비되고 있죠. 축구하는데 무슨 인성이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인성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었다는 호날두와 메시의 커리어 말년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길게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또 우리는 아직 잘 모르지만 손흥민을 도와 토트넘 열풍을 만들어내고 있는 또 다른 신규 이적생으로 꼽히는 선수가 바로 반더벤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 1위의 1등 공신으로 치켜세우는 선수가 바로 반더벤입니다. 반더벤은 팀에 합류하자마자 주장이 된 손흥민을 극찬하며 소니 바라그 레이스에 일찍부터 합류했는데요. 그는 손흥민은 자신이 무슨 말을 전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를 위한 지위와 경험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손흥민이 말을 하면 모두가 경청한다. 경기장 밖에서는 사랑스러운 한국 청년이지만 공이 있는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나도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해왔고 수많은 팀에 있었지만 이런 선수는 처음 보는 캐릭터다라고 말했죠. 이번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반더벤은 자신과 같이 독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적응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지난 9월 토트넘 공식 SNS에 따르면 반더벤은 소니는 팀에서 나를 가장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이다. 그가 세상에서 최고로 인간적인 면에서 좋은 사람이다. 주장으로서의 손흥민도 환상적이다. 개인적으로 진정한 주장은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니는 경기장 안에서 솔직하고 투명한 주장이다. 반면 경기장 밖에서는 모두를 사로잡고 응원해준다. 한국 음식점에 데려가는 선수는 그에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농담이 있는데 나도 빨리 런던 한식당에서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소니는 내가 만난 그 어떤 주장보다도 진정한 주장이다 라는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죠. 반면 다이어는 죽을 맛입니다.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지만 또 로베로 등 주전 선수가 부상 위험 속에서 뛰고 있어 교체 선수 자격으로 경기장에 꾸준히 얼굴을 들이밀고 있기는 한데요. 포스텍 감독 마음에는 절대 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오는 1월에 센터백 영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훈련장에서 경쟁 수비 선수들에게 불필요하게 거친 태클을 시도해 부상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정황상 경쟁 선수들을 소위 말해 담가서 자신의 자리를 잡겠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죠. 당연히 올 시즌 출전 경기도 여전히 0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참 사람이 마음을 예쁘게 먹고 선행을 베풀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은데요. 우리 소니가 뿌린 사랑의 씨앗을 수확하는 한 시즌이 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